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유언 또는 유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요, 상속 재산이 상속인한테 가게 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겁니다. 즉 법대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 전원이 모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요, 상속간 아니면 상속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거나 아니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 재산에 대한 원활한 분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상속 지분은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겠지만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매각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대부분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이것은요, 상속이 개시된다면 전부 이전하거나 전부 등기하거나 아니면 지분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지분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금, 금융, 보험 등 계약자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은요. 모든 상속인이 협의 분할로 어떠한 특정한 상속인이 가지도록 하던가 아니면 공동 계약자로 등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보험 해약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언, 유증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해야만 합니다. 재산이 많던 적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분이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파트는 장남한테 주고, 금융상품은 차남한테 주고, 연락 두절인 삼남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상속인은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남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한다면 당연히 유류분에 대해서 응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재산이 많던 적던 간에 관계없이 유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연 유언, 유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 지분에 대한 분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이죠. 지정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요, 상속인 간에 100% 전원일치로 협의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법정 상속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분별로 상속하면 되는데요. 배우자는 1.5, 직계 비속이나 존속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 분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인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지고요.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 지분 해당 금액만큼은요.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언을 할 경우의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65조의 유언의 보통 방식에 대해서 5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필로 써서 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유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급박할 때 구수증언, 말로써 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필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요, 반드시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의 보통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죠. 내 전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준다. 아니면요, 내 전 재산을 반반씩 장남하고 차남한테 준다. 아니면요, 특정한 물건을 지정해서 아파트는 장남한테 주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차남한테 전부 다 상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의 특징은요,
뭐냐면 유언 사실이나 유언 내용이 비공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필 증서 유언 시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타자를 하거나 복사를 했을 때는 무효입니다. 외국어로서도 관계없습니다. 속기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일자 중에서 연하고 월만 썼다 이거죠. 2023년도 2월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까지 써야 되겠죠. 물론 음력, 혼인일, 몇 해 생일, 회갑일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름만 쓰고 무인을 찍는 경우에는 날인으로, 도장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사인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동까지만 쓰고 나머지를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주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에는 주소가 없습니다만은요,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기재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은 이름뿐만 아니라 아호, 예명, 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리킬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굳이 이것도 이럴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녹음이나 녹화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게 된다면 효력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자, 녹음 유언의 특징은요, 유언 사실하고 유언 내용이 공개되겠죠. 다음은 많이 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참여한 공증인, 변호사가 되겠죠.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해서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특징은요, 유언 사실하고 유언 내용이 공개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밀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특징은요, 유언 사실은 공개되지만 유언 내용은 비공개되겠죠. 자, 다음은 유언의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 유언은요, 질병 또는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4가지 유언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행해지는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요, 급박한 사유에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의를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특징은요, 유언 사실하고 유언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유언은 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 것이 바로 최종 유언이 되겠죠. 바로 임의 철회를 말하고요. 법정 철회도 있습니다.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정으로 철회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언장이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회한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언에서 무엇보다도 상속인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유언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5가지 유언 중 선택을 해야겠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실 리스크가 없고요, 분쟁 소지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요, 사전 증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요, 유언장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부 분쟁 소지를 해소할 수는 있으나 절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의 이익과 손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산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유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